자, 우리가 보면은 상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상처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아내는 아내가 같은 동성이 다른 여자, 즉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누구와? 남편과 남자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 이야기라는 게 뭔 뜻이냐면, 같은 친구들 또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났어요. 자, 일단은 만났어. 너 어떻게 지내니? 나 어떻게 지낸다? 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가 뭡니까? 말과 행동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심리가 작용이 될 때 반드시 여자는 뭘 끌고 가냐면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 게 무의식이 반드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뭔 작용을 하냐면 기억에 있는 상처를 끌고 옵니다. 표현은 안 하고 여러분들은 억압을 하죠. 꾹 눌러놓고 제 행복해 있는 모습 보니까 속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웃으면서, 그죠? 상처가 엄청 커집니다. 거기서 더 속상해요. 점점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이 사람도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인들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인들 편할 것 같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상대도 마찬가지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진짜 행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거 주변에서 누가 알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들 만나고 못 만나면 인상 빡빡 쓰면서 힘들어한다고 막 울고 이래요? 안 하잖아요. 하하 웃으면서 그래도 또 이쁘게 입고 입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만났어. 저녁 때 만나서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그 시간에 애들 남편 다 놔두고 거기 와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아, 오랜만에 왔다. 그래요, 나도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 행복해요. 너무 좋아. 친구 생각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친구 생각나냐고요. 친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가끔 전화나 막 문자나 한 통하지. 아 그래 잘 지내라. 그거 할 겨를이 어딨어. 지금 내가 행복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여자는 행복해지고 좋으면 현재가 행복하잖아요. 현재가 행복하면은 타인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여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또 행복해. 그러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왜? 그 친구는 타인들과 소통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현재 행복하기 때문에. 현재 행복하면 타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를 흔히 만납니까? 편안해지면 어떻든가요? 자꾸 뭔가를 빼먹어요. 뭔가를 자꾸 빼먹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현재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 모여 만나자. 그래 알았어 내가 금방 나갈게 해서 낮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수다 떨고. 왜 그래요? 현재 안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 현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라고 이런다는 얘기.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질성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하냐? 바로 지금 내가 현재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거 몇 번 다니다 남자 만나면 가는 거예요. 그냥요. 남자들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거를. 이미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타겟이야. 누가 괜찮을까? 쉬운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 얘기 제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 모르나 이거 반대급부가 작용을 하고 이게 무너지면은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이거를 채우려고 들어요. 누구를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뭐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가 공유되면은 이렇게 이걸 상처 공유라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 만나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 공유됐다 쳐. 이렇게. 그러면은 즉각 뭐를 하라 했어요? 치료 과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한테 치료 과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서 만나도 괜찮아요. 왜? 나는 치료되니까. 대신 누가 치료한대요? 상대방들은 상처를 따따블로 받아요. 여러분들 상대방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면 자주 만나세요. 어차피 좀 지나면 무너질 테니까. 그거 친구 그래서 사귄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치료된 상태에서 기왕이면 만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꼭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만나는 도중이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난 이유든 반드시 여기에서 나 자신부터 먼저 치료를 해놔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요. 상대방들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근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상처 이야기 또는 뭐 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요 이 남자는 자기 좋아하는 줄 압니다. 남자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어려운 점을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힘들다. 너 그렇게 힘드냐?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뭐 했다. 나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와이프랑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부부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그러면 상대 여자들이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 남자. 남자들은 이거 귀신처럼 알아요. 여기는 가면 끝이에요. 끝. 여기는 끝나는 쪽나는 곳이고 여기는 상처 공유하는 곳이고요. 상처를 따따블로 막 키우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그러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내 얘기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제가 주문을 하냐면 어떤 남편의 말과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뭐 이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뭐가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포럼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나름대로 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나가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하면은 남편이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헷기집어집니다. 나는 내 딴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조화가 신나가지고 막 저게 미치지 않고서 해서 헷기집어지면 어차피 얘기하면 뒤집어져요. 두 번째, 남편이 인상을 빡 씁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또 뒤집어져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남편에게 웃는 거 있죠.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상처가 표현이 될 때 이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이 될 때 이 웃는 표현, 이 하나가 뭘 역할을 하냐면 객관화 시켜버려요. 객관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웃는 표정으로 관련돼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상처로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의 아파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왠지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 아까 질문에 나올 때 내가 남편한테 상처 얘기도 못하고 누가 상처 얘기하래요? 과제대로만 하면 돼요. 과제대로만. 이게 과제대로 진행을 하면서 3번 상처 얘기해 보세요. 과제대로. 그러면 그거 상처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뭐가 보이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가 보여요. 짠해요. 미안해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져요.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심리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한마디, 두 마디까지는 가요. 그런데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안 좋아지면 뭐부터 바뀝니까? 여러분들 뭐부터 바뀌어요? 얼굴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은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상처 공유를, 즉 상처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몇 마디까지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남편의 말과 행동은 신경 꺼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연습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 영상을 보면은 뭐래? 저게 또 해결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치료도 안 한 채 집에 가가지고 뭘 해요? 저거대로 열심히 노력해요. 맞춰주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본인 상처는 더 커져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 그래서 1년 만에 2년 만에 여기로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말한 대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라서 누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래요?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다고. 영상 잘 보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라 그런지. 꼭 자기 필요한 대로만 갖다 써요. 그냥.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2배로 넘어가고 다른 남자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본인 자신이 돼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 할 때는 방법이 과제 중심이에요. 내가 과제를 진짜 편안하게 남편이 어떤 말과 행동이 나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모든 과제 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 뭐든 다 해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마 있을 텐데 여기에는 그거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마음을 소통한다 그래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상처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가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너무 고생 많았지. 말 한마디. 물론 말 한마디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아는 놈에서 또 뒤집어서 탈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그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 말 그대로 입 닫아요. 몇 개월이 걸려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어설프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치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원활하게 흘러가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남자도 남편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몰라요. 뭘 알아야 뭐 해먹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모른다니까요. 뭐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 생각. 자, 근데 이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움직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남편이 생각을 하는 게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남편 자신에게 볼 때는 맞는 생각이에요. 왜? 생각은 자기 자신의 기억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억이 그렇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자기한테만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맞는데 타인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만 맞아요. 남편, 아이,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의 기억에다 근간을 두고 있는 생각은 다 상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 생각대로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일단 나부터 치료해야 돼. 그래야 상처가 치료돼야 우리가 기억에다가 이 상처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에 이 사실에 이게 이걸 끌어다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상처를 그대로 두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상처의 생각이고 상처에 의한 판단이고 결정이거든요. 이게 올바를 확률은 내 인생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인생이에요. 이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왜? 그렇다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처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베어버리던가. 베어버리면 뭐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까? 객관적인 내 사실만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망하진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행복을 갖다 집어넣으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더라도 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상처부터 치료를 해놔야 돼요. 일단 상처부터 치료가 돼야 그 다음 미래가 있어요. 내일이 존재할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를 표현하고 끊임없이 치료를 원하고 그런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손에는 치료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상처의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 안 하고 하고를 내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치료 과정 중이지 그래 열심히 하자. 그냥 차라리 글로 확 전환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스타일이지. 물론 알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잘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바로 하려고 딱 노력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노력할 때. 잘할 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처에 기반을 둔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통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마워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유입돼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미 내가 상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상대방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다 상처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지금 당장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건 독약이에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만 참고